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 여기서 서열이 마지막이란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분을 제일 마지막에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동진 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는 민선 5, 6, 7기 세 번의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았던 도봉구청장 세 번 했던 이동진입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역시도 정치의 여의도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 영역의 한 부분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운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치와 도덕 그리고 또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지표를 만들어보자 이런 주제의 토론인데요. 이런 주제의 토론이 있다는 현실 자체가 좀 서글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의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냐에 대한 그 논의부터 좀 우리가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삼김 시대에 보면 공천헌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으로 선거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크게 부도덕하다고 국민들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9,400만 원인가요? 지금 밝혀진 논의되고 있는 돈봉투 사건. 그때에 비하면 이거는 뭐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돈이지만 국민적 분노는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매서워지고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도덕적 수준이 과거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또 그런 것에 연유돼서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의 도덕적 수준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우 어렵고 또 어떤 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당사자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국민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 목적과 연구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지표를 개발해서 정치인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이걸 여론조사용 어떤 지표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수용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더 많은 객관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떤 정치인들의 그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 정치인은 어느 정당인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개인적 도덕성 이전에 정당에 대한 지지가 또 포함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비근한 예로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여러 기관에 대한 이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인사 과정이나 예산의 집행 과정이나 등등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 직원들의 평가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설문을 하는데 단체장이 일을 열심히 시키면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패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내부 청렴도의 수준은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단체에 단체장이 구속됐는데도 내부 청렴도 수준은 최상위급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평가 문항과 관련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의식, 애국심 이걸 매우 추상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집회하고 있는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분들도 스스로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영역에 있는 분들도 스스로 애국심의 발로 해서 광화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애국심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건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내가 국가나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애국심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국가의식은 안보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이 평가, 편향성이 있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은 어느 세력이고 또 안보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하는 여긴다라고 평가되는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 이런 거가 이런 이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설문에 있어서 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관계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 4조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제에 넣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 오히려 안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성 부분도 이거는 국가의식이라기보다 헌법체계, 법의 지배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해봤고요. 헌법 수호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헌법 4조의 통일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헌법 수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공직가치의식에 있어서 저는 공직자가 부패하는 부패의 길로 가는데 부당한 지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알아서 누구를 위해서 부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적 가치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박성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항목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정도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사위 하면 모든 법사위에 그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검찰, 판사 출신만 법사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위원회가 그러면 교사 출신이나 교수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요구와 관심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은 스스로 노력하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은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 가는 관문이 아까 우리 문정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과정에 얼마나 이 도덕적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거냐를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민적 압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면복권, 과거에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면복권을 받아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이제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면 복권이 또 다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거를 공천 과정에서의 도덕적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고 또 높은 기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각 당에서 좋은, 그러니까 보다 더 도덕적인 그런 후보자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그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방위적인 도덕적 성인 분자를 뽑아낼 수가 없다면 이런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척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기준을 가다듬어서 그 당사자도 수용성이 있고 또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